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거꾸로 가는 중국 경제 실질 기준금리 LPR 0.05% 인하 7개월 만에 인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사실상 기준금리를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것이 커진 가운데 금리 인하로 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죠. 자, 중국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 지금 상대방이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느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일단 인하를 시키면 뭐가 되냐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경기가 화랑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가 오르기 위해서 중국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공포로 줄줄이 금리 인상을 나서고 있는 것과 반대의 행보입니다. 시티은행은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차 축소로 중국의 자본 유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곧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도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거꾸로 가는 중국 경제 실질 기준금리 LPR 0.05% 인하 7개월 만에 인하입니다. 지금 국가별 정책 금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파란색이 미국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0.75%포인트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0.75%포인트 올리게 되면 3.2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까지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 금리와 같은 경우는 3.65%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차가 얼마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 1년 만기 LPR 대출 우대금리를 기존의 3.7%에서 3.65%로 0.05%포인트 인하를 시킵니다. 5년 만기 LPR도 4.45%에서 4.3%로 0.15%포인트 인하를 시키죠. LPR은 지금 대출 우대금리예요. LPR은 중국 모든 금융기관이 기업, 가계대출의 기준을 삼고 있는 지표. 왜냐하면 대출 우대금리이기 때문이죠. 대출 우대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받을 때 금리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중국인 기준금리라는 게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것이 LP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서 LPR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LPR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는 2019년부터 중국의 사실상 벤치마크 자금 조달 비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년 만기 LPR은 대부분 신규 대출이나 미지급 대출, 그리고 5년 만기 LPR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고 있는 5년 만기 LPR까지 지금 내리게 된다는 것은 지금 주택을 살 때 지금 돈을 빌리는 그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1년 만기 LPR은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고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주에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자금 MLF의 대출금리를 2.85%에서 0.75%로 0.1%포인트 낮춤에 따라서 LPR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왔었죠.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말 분기별 경제 분석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코로나19 통제, 개발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맥락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통제로 해서 지금 경제는
거의 꼬라박고 있는 수준입니다. 꼬라박고 있는 수준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경기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는 중국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초 1년 만기 LPR의 경우 0.10%포인트 인하가 예상됐으나 인하폭이 그것보다는 좀 더 작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블룸버그가 0.1%포인트 인하를 예상을 했던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통계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완화라는 것은 지금 5년물 LPR의 하락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어서 당국 차원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중국 부동산 지금 당 간부에게 집 2채씩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중국은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비치면서 시장의 충격 정도를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LPR의 인하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리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 부양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화교은행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토미 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 판매 안정에 도움이 될 것. 당연하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판매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완전히 꼬라박은 상황. 이 꼬라박은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무조건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GDP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GDP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GDP를 살리는데 가장 큰 지금 중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주택 판매고, 이 주택 판매가 되어야 그 지방 정부의 재정도 곳간도 쌓여요. 그런데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나 주택이 판매가 안 되면 곳간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중국의 발전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세나 외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인하 조치로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이 줄어 부채 기업들에게 대한 압박이 완화가 되고 새 대출의 이자를 낮추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하 조치, 이것은 기업들이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채를 갖고 있는 곳까지 이 인하의 요건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갚을 수 있는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이자 비용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 부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전반적인 경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기가 많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그는 이어서 1년 만기 LPR보다 5년 만기 LPR 인하폭이 훨씬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5년물과 같은 경우는 모기지의 기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모기지 너무 잘 알죠. 모기지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이 모기지 비용의 기준이 되는 이 5년물 LPR의 하락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금리 조치가 부동산 업계 지원을 위해 정책은행을 통한 특별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지난 19일 인민은행과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의 공동 성명에 이어서 나온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19일 조치가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거부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주택들이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넘겨줄 수 있도록 부동산 업계를 겨냥한 자금 지원이라면, 이번 LPR 인하 조치는 대출자와 업계를 모두 겨냥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선임 중국 전략가인 싱자오펑은 LPR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인하 규모가 금융 수요를 자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했었던 0.1%포인트 하락 인하 이것에 못 미쳤다라는 것은 이 정도가 되어야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데 이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소유를 자극하기 충분치 않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년 반기 LPR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위안화죠.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4%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각각 2.7%, 3.8%를 기록해서 전망치를 모두 하회한 상황이죠. 특히 지난달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누적 증가율은 마이너스 6.4%를 기록했으며 지금 마이너스 6.4%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중국 입장으로는 마이너스 6.4%라는 것은 이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 정부예요. 정부 타격받죠. 부동산 시장 타격받죠. 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에게 무지막지한 영향을 간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지난달 중국 70개 중소도시 신규 주택 가격도 1년 전보다 0.9% 하락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낮아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원비인 중국 민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득이 줄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금리를 낮춰서 LPR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5년물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조건 개선에 작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종합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에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망가졌음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가 미국과 유럽 등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반대로 향한 것이어서 위안화의 가치 그리고 주가 하락은 물론 자본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한다. 중국에 투자해서 위안화로 바꾼 현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게 달러화로 지금 바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달러화로 지금 바뀌려고 노력하면 달러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본의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급락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폭염에 따른 전력 위기까지 겹쳐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양쯔강에 어마어마한 지금 폭염이 있어서 수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할 지경이에요. 수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전력 생산이 안 됩니다. 전력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석탄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석탄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전력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력은 그냥 돌리면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중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 3월 중국 당국은 5.5%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밝혔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2%대밖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시티그룹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중국의 정책금리 인하를 주목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차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자본 흐름에 계속 압박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중국의 정책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올리는 차별적 정책 행보를 나타내면서 중국 내로 유입하는 자금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 시티는 향후 수개월 수출의 감소, 수입의 증가로 중국의 무역 흑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매수 요인이 약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에서 지금 수입되는 물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 영향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이게 많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CT는 영내 달러 위안 환율이 결국 6.95위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내 달러 위안 환율은 6.8240위안에 거래되고 있죠. 역외 달러 위안 환율은 전장 대비 0.11% 오른 6.8434위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85 정도의 수준에서 6.95 정도의 수준, 그렇게 되면 0.1위안이 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7위안을 넘어갈 것이냐, 이것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금리 자체를 내렸어요. 금리 자체를 내린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